굳이 이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이 부위에서 사용해야 되나? 부작용적인 측면은 모든 콜라겐 스티뮬레이터가 다 있다고 봐요. 실명과 괴사. 그럼 의사들은 왜 하냐? 의사들이 이 시술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히알루론산 필러보다 수가가 높으니까.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어. 이제 와인 아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중화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쭉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어디 가서 해야 되냐? 네, 안녕하세요. 당신만의 피부 정답 김태형의 피부공식 김태형입니다. 최근에 콜라겐 시뮬레이터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큼은 콜라겐 시뮬레이터 맞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필러, 콜라겐 부스터 어떤 게 더 좋은지 원장님께서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서 오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필러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요즘은 히알루론산 필러들만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광범위하게 이제 필러라는 거는 조직 수복용체라는 뜻이고 그 필러 안에는 또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퍼머넌트 필러, 완전 영구형 필러, 요즘은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세미 퍼머넌트 필러,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녹는 필러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근데 요즘 우리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 세 가지 분류에서는 세미 퍼머넌트 필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러로서 접근을 할까? 아니면 콜라겐 형성 촉진제로서 접근을 할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 건데, 부위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시술자의 테크닉이나 아니면 경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 경험과 지금까지의 지식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 제품명을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러니까 성분명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얘기 드릴 거는 PLLA, PCL, 그리고 칼슘, PDO,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갖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위는 저는 세 부위예요. 첫 번째는 미간, 두 번째는 코, 세 번째는 입술. 이렇게 세 부위는 사실 저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각각 부위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부위마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 부위에서 과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가 효과가 적절한지, 또 한 가지는 부작용의 측면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미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미간은 제품마다 조금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PLLA 성분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PLLA 성분은 무조건 이제 희석을 해야만 우리가 인체 내에 주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효과는 미세한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미간에 쓰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논문이나 이제 다른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효과는 있다. 하지만 너무 작을 것 같다, 효과가. 이 효과의 비교는 예를 들어 미간에 다른 히알루론산 필러를 했을 때나 다른 시술을 했을 때랑 비교해서 효과가 좀 미비할 것 같다. 두 번째, 부작용적인 측면은 리스크가 확실히 이 부위는 모든 콜라겐 스티뮬레이터가 다 있다고 봐요. 이 부위에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두 가지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실명과 괴사. 특히 실명에서 가장 리스크한 부위이기 때문에 PLLA 성분을 썼을 때 효과적으로나 아니면은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작용 측면에서 그럼 모든 게 이 부위는 위험한 부위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은 아까 세미 퍼머넌트 필러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물론 테크닉이나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희석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실명이 나타났는데 히알루론산 필러면은 그래도 녹이는 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볼 조금 여력이 생겨요. 근데 이런 세미 퍼머넌트 필러들,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은 녹일 수 있는 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대처가 정말 곤란해지겠죠. 물론 이런 위험이 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위험성이 있는 부위에서 효과도 좀 쏘쏘한데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가 안 되면은 굳이 이걸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PCL. 미간에서 PCL도 PCL을 제품 그대로 희석을 안 하고 그대로 썼을 때랑 또 희석을 해서 썼을 때랑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희석을 안 해서 그대로 썼을 때는 세미 퍼머넌트 필러의 성질이기 때문에 효과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미간 주름이나 아니면 미간 꺼짐을 이거를 회복을 시키는데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신에 또 PCL을 이렇게 그대로 희석을 안 해서 썼을 때는 붓기 이런 게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미간에서 붓기 있는 게 시술 후 결과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대처법이 굉장히 곤란해지죠. 녹이는 약이 PCL 경우에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PCL을 희석해서 썼을 때의 경우에는 PLLA 경우와 효과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한 효과일 거다. 오히려 여기 소소하다는 거는 HA 필러보다 좀 떨어지는 효과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PCL도 소소한 효과에서 리스크가 있는 부위에서 그 리스크가 있을 때 녹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곤란하죠. 세 번째, 칼슘. 칼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품 그대로 썼을 때랑 희석을 해서 썼을 때가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제품 그대로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 필러랑 엇비슷한,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마찬가지로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녹일 수가 없겠죠. 녹이는 약이 없으니까 대처가 곤란해진다. 또 칼슘을 희석해서 사용했을 때도 엇비슷하게 괜찮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지기간도 꽤 갈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희석을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이게 대처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명이나 괴사가 생겨나는 기전에서는 뭐 몇 가지 기전이 있지만 보통은 혈관안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막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혔을 때 사실 뚫어주면 돼요. 근데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막은 거를 녹일 수가 있으면은 그걸 다시 플로우를 끌어갈 수가 있는데, 막힌 거 그대로 두면은 그게 이제 그대로 우리한테 데미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 파티클이 있는 것들은 사실 혈관을 막을 가능성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히알루론산 필러뿐만 아니라 이런 세미 퍼머넌트 필러들,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지막 PDO? PDO도 미간에서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PDO는 물론 그런 리스크적인,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 이 네 가지 중에서는 가장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파티클이 있기 때문에 이 파티클 자체가 막아버리면 또 대처가 안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 이 PDO 제품을 갖고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다행히 없어요. 근데 그거는 또 이 부위에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미간 부위에서는 사실 이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 모든 시술이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도 안 되니까 굳이 사용해야 되나?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음, 코. 코는 요 네 가지 제품 중에서 세 가지는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PLLA, PCL, PDO. 세 가지는 코에서는 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제품 그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희석해서 사용하느냐 했을 때 마찬가지로 결과에서 코 모양을 만드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제품들은 HA 필러처럼 리피팅 캐패시티가 좋지가 않아요. 코는 어쨌든 단단한 모양처럼 모양이 어느 정도 우뚝 서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리피팅 캐패시티, 장력 자체가 발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서는 이 세 가지는 모양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부작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미간만큼 똑같이 리스크가 있는 부위거든요. 시력손상이나 피부개사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혹 행여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세 가지는 녹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곤란해지죠. 이런 두 가지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부작용을 대처하는 측면에서 그렇고 이런 세 가지는 장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코에서 칼슘은 어떨까? 칼슘은 희석을 해서 사용했을 때는 모양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저는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를 제품 그대로 썼을 때는 코필러에서 코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적절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런 칼슘 제품이 10여 년 전에 처음 출시됐을 때는 코에 많이 사용하라는 쪽으로 많이 회사에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코에서 결과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와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리스크가 있는 거죠. 똑같이 코도 시력 손상이랑 피부개사 같은 무서운 부작용을 도사리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흔하지는 않지만 행여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려워지잖아요.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코에 칼슘을 써야 되나? 그래서 칼슘뿐만 아니라 우리 코에서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는 저는 장점과 단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굳이 이 부위에서 얘네들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입술.
입술은 4가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얘네를 뭐 희석을 해서 써도 그냥 제품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술은 오히려 다른 부위보다 굉장히 정밀한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정밀한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런 HA 필러를 사용해서 흔히 입술 필러를 할 때도 이 제품의 특이한 물성을 갖고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입술도 뭐 아랫입술에 사용하는 필러, 윗입술에 사용하는 필러, 또 입꼬리 부위에 사용하는 필러 제품을 다르게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제품 그대로 사용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우리가 희석을 해서 사용했을 때도 그렇고 물성적인 측면이 리프팅 캐패시티가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입술에서는 모양 만드는 게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냥 볼루마이징 퉁퉁하게 만들어지는 입술, 소세지 입술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어도 디테일하게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술에서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가 모양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저는 장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4가지 제품 모두 다. 부작용적인 측면도 사실 입술은 피부 개선이나 시력 손상이 그렇게 걱정되는 부위는 아니에요. 근데 모양적인 측면도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작용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난다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불만족이기 때문에 입술은 사실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에서 결과, 모양적인 측면에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요즘 많이 사용하죠. 저도 많이 사용해요. 분명 장점을 갖는 부위도 있고 잘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굳이 이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이 부위에서 사용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제가 꼽는 세 부위는 미간, 코, 입술 이렇게 세 부위는 저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위 외에도 이런 콜라겐 형성 촉진제들을 맞으면서 또 조심해야 될 부작용 좀 짧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 4가지 이런 성분들에서 가장 고민되는 거는 아마 환자분들 입장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결절일 것 같아요. 부작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원래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는 그런 결절의 리스크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보다 안 쓰였던 거거든요. 세미 퍼머넌트 필러로 사용할 때도 그 리스크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많은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이 워낙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결절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결절에 대한 이런 케이스 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저는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이나 이렇게 시간이 될 때 이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의 결절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콜라겐 관련된 이제 부작용을 찾아보면서 느낀 게 사실 콜라겐 형성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필러가 조금 욕먹으면서 많은 분들이 콜라겐 형성 촉진제를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부위에 되게 좋은 대안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자,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제가 세미 퍼머넌트 필러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세미 퍼머넌트 필러였던 게 필러 시장에서 히알루론산 필러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됐죠. 근데 그게 모든 시술을 하다 보면은 반대급부를 만나게 돼요. 히알루론산 필러가 더 이상 각광받지 않게 된 거는 의사들한테도 외면받고 환자들한테도 외면을 받아서 그래요. 환자들이 외면받게 된 이유는 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히알루론산 필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기 시작한 거는 시술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의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사들한테 외면을 받기 시작한 거는 이 히알루론산 필러의 시술은 어려운 시술이에요. 익숙해지고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만큼 인컴이 안 되는 거예요.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들어가는데 가격 자체가 너무 다운이 돼버린 거죠.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술을 이 정도 수가를 받으면서 왜 해야 돼? 라는 게 환자랑 의사 두 가지에서 다 나타나 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은 무언가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꺼내든 게 세미 퍼머넌트 필러예요. 근데 이 제품을 다시 쓰는데 이걸 반영구 필러라고 하면은 환자들이 안 하겠죠? 필러인데 오히려 반영구야? 너무 무섭네? 그래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는 굉장히 멋들어지는 명칭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들은 나는 어떤 볼루마이징 되는 거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게 세미 퍼머넌트 필러가 아니고 콜라겐 형성 촉진제라고 하니까 마음에 드네? 내 콜라겐이 다시 올라가나 보다. 그래서 호감도를 느끼게 됐죠? 그럼 의사들은 왜 하냐?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시술도 필러 시술이랑 완전 다르게 완전 다른 테크닉이 필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필러처럼 사용하면 이제는 안 돼요. 다른 테크닉과
다른 생각을 갖고 얘네를 써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나중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결절이나 이런 유가종 이런 걸 걱정하게 되는 거는 이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제대로 잘 못 사용해서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걸 너무 필러처럼 사용하거나 이 용도에 맞지 않는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왜 하냐? 의사들이 이 시술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히알루론산 필러보다 수가가 높으니까. 그리고 미간, 코, 입술 이런 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리스키한 부작용 나타나는 리스크도 굉장히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은 안 할 이유가 없어지죠. 와이 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유행이 얼마까지 갈까? 저는 한동안 갈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최소 5년 동안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제품들이 더 많이 상용화가 될 것이고 많이 대중화가 더 될 거예요. 근데 대중화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쭉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어디 가서 해야 되냐? 저는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을 할 때 테크닉과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할 때 테크닉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제품도 여러 가지잖아요. 얘네들을 사용할 때마다 부위마다도 다른 테크닉을 써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필러가 아니고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에 맞는 디자인과 맞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잘 쓰느냐. 이게 이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의 올바른 시술법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병원을 찾아서 시술을 받으시면은 그래도 결과나 만족도에서 꽤 많이 올라가겠죠.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할 때 중요한 건 저는 크게 3가지. 이 시술을 할 때 효과가 있을 부위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부위에서 이 시술에 적합한 테크닉을 잘 써줘야 돼요. 세 번째는 이게 제품마다도 희석을 한다 아니면 그대로 쓴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노하우예요. 이 3가지가 잘 섞였을 때 저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가 굉장히 올바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병원을 잘 찾아가야 부작용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만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은 그래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 하지 말아야 되는 부위들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 생각이니까요. 저는 이 부위는 안 해요. 근데 또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라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